왜냐면 그 시스템에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각각의 동작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동작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이거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이 동작, 이 포트 번호를 이제 하나씩 할당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게 되면 특정한 포트로 구분을 해줘서 그 포트하고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이 아파치라는 이 웹서버 이 프로그램은, 이 패키지는 동작할 때 이 프로세스는 80번이라는 이 포트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파치 또는 웹서버로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하면 80번이라는 포트로 가야만 이 웹서버라는 이 프로세스, 이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포트로 가면 안 돼요. 이 80번 포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이 패키지,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동작할 때 이 80번 포트를 사용하겠다. 80번 포트로 누가 요청을 하면 내가 그때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80번 포트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80번 포트로 요청을 해야만 이 웹서버가 동작을 반응을 하고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80번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을 적어놨다 그러면 요청할 때 이제 100번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번에도 요청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표준으로 웹서버는 80번을 쓰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텔넷 서버는 23번 포트를 열어놓고 써요. 그럼 SSH라는 서버는 걔는 22번을 열어놓고 써요. 뭐 등등등 각 모든 이런 그 패키지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이 포트 번호가 정해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표준으로 정해놔서 어떤 서버든지 그 포트를 사용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얘도 이제 80번으로, 웹서버는 80번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표준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80번을 이제 포트를 내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80번을 요청을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내용은 고칠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저하고 그룹은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슬래시로 했지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파일이 아파치로 유저와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웹서버가, 아파치가 그 파일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유저와 그룹은 전부 다 아파치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등등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스템 어드민의 이제 이메일 계정 보이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다큐멘트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파치 이제 웹서버가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웹페이지를 어디다가 둘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다큐멘트 루트라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웹페이지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요? 여기 나와 있는 variable www.html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래다가 웹페이지를 집어넣으면 이제 웹서버가 그 파일들을 전부 다 읽어서 요청하는 대로 이제 보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지만 이 다큐멘트 루트라는 디렉토리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HTML 문서를 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 이 디렉토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이제 세트로 이렇게 오는 거이만큼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꺽쇠로 가죠. 이 부등호 표시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설정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옵션도 있고, allow override도 있고, require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은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 좀 길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링크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 설정해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둬도 되지만 링크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이제 파일 액세스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 있는데, 누구는 되게 하고 액세스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 조건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액세스 가능하게 해라. 그리고 전부 다 이 파일, 거기 이 디렉토리에 나와 있는 모든 파일들은 다 액세스할 수 있게 승인해주라. 등등등의 이런 옵션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은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교육할 때 이제 그때 조금 다룰 내용들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랫부분 쭉 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듈에서 디렉토리 모듈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디렉토리 인덱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if 모듈이라는 곳에 있는 이 디렉토리 인덱스라는 곳에는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을 하나 정해 놓는데, 여기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여줄 메인 페이지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누군가가 이 웹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일단 해볼게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수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뭔가 웹서버가 보여줄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 위에서 한거 봤던 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 그럼 만들어 보죠. 어디다 만들어 줘야 되냐면 다시 올라가 보면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되어 있는 요 디렉토리에 가서 요 디렉토리에다가 요 index.html이라는 초기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다큐멘트 루트가 여기니까. 자, 그럼 가서 VI에서 그 디렉토리로 다큐멘트 루트로 디파인 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로 가서 초기 화면 파일인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요. 뭐라고 해주느냐,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웰컴 이렇게 한 줄 넣어주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면 돼요. 접속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리눅스 서버에서 해도 되고, 자기가 자기 걸 봐도 되니까 여기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컴퓨터를 열어서 봐도 돼요. 자, 그럼 어쨌든 HTTP 브라우저를 열어서 IP 어드레스, 어떤 IP 어드레스냐면 이 리눅스 서버, 웹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이 리눅스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해주면, 그러면 뒤에 이제 아무런 페이지가 없어도 뭐가 뜨냐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얘가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페이지도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만일에 그 아래다가 main.html이라는 다른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브라우저에서 IP 어드레스를 주고, 그 다음 그 파일의 이름 이렇게 main.html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액세스 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이 보이겠죠. 만일에 여기다가 main.html이 아니라 IP 어드레스 주고, 여기도 똑같이 주고, 여기다가 index.html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보겠죠. 액세스 하겠죠. 그렇지만 index.html은 이게 적어줘도 이렇게 액세스 할 것이고, 안 적어줘도 기본적으로 액세스하는 초기 화면이다, 초기 파일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처음부터 서버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먼저 IP 어드레스 한번 하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IP 어드레스 이렇게 해보면 현재 이 서버가의 IP 어드레스는 여기 이제 루프 LO라는 건 루프백인데 자기 자신 이건 빼고 ENS34 가보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죠. 현재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없죠. 보면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랜카드가 지금 꺼져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와이어드를 커넥트 시켜보죠. 자, 여기 그 콘솔 그 메인 그 바탕화면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그 랜 카드가 나오게끔 이렇게 다시 바꿔줬어요. 여기 와이어드 커넥트드 가서 턴온 시켜놓으면 여기 다시 보일 거예요. 이거 이제 다시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에 ENS33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보면 192, 168, 10.35라는 이름으로 이제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그 웹브라우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파이어폭스를 열어서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었어요. 열어서 보죠. 192, 168, 10점 뭐냐면 192, 168, 10.35죠. 35 이렇게 해서 액세스를 한번 해봤어요. 현재 만일에 이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가 웹 서버가 동작 중이면 여기가 잘 보일 텐데 현재 접속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웹브라우저는 항상 이 80번 너로 이제 접속을 시도하는데 이제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IP 어드레스로 내가 웹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웹을 통해서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하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쓰는 이 클라이언트하고 이 IP 어드레스는 서버하고 네트워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서버가 네트워크까지 이 서버는 네트워크가 돼서 통신은 되는데 웹 서버가 동작을 안 하거나 뭐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는 중간에 뭐 이제 어쨌든 연결이 방어벽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RPM QA 해놓고 요 패키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RPM 패키지 어쨌든 뭐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이 PC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버, 이 리눅스가 동작하는 이 서버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PC도 이 리눅스하고 같은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PC에서 실행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보죠. 여기도 192, 168, 10.35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이 PC도 이 GUI 서버라는 이 리눅스 서버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독립된 컴퓨터이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PC에서 이 리눅스 쪽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시도해 보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문제가 있거나 중간에 뭐 이제 방화벽에서 막거나 뭐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쪽을 돌려놓고 자 설치 한번 해보죠.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 yum 인스톨 어떤 거 httpd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면 돼요. 자 얘도 일단은 꺼놓죠. 자, 설치됐죠? 설치가 됐으면 이제 패키지는 설치되면 이제 간단해. 이게 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시스템 ctl start 데몬 이름이 httpd예요. 실행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테이터스 해보니까 이렇게 액티브하고 러닝 상태가 됐죠. 동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httpd 해보니까 아파치 서버가 현재 요 이름으로 동작 중인 거예요. 액티브 상태, 러닝 상태예요. 자, 이걸 할 수 있어요. 네, 끝내려면, 이제 Q 해서 끝내주고.
조금만 늘리십시오. 됐어요. 클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리부팅 하게 되면 얘가 또 동작 안 할 테니까 또 동작 또 시켜주든지 아니면 계속 리부팅해도 자동으로 동작되게 하려면 여기 이네이블 시켜주면 돼요. 이네이블 시켜주면 된다. 시스템 ctl 이네이블 이렇게. 그럼 이제 링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팅될 때는 그 링크를 따라서 이제 자동 수행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스트 유닛 파일스 이렇게 해놓고 그랩해서 http 라는 이름으로 동작되는 게 뭐가 있나 보죠. 그러면 httpd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 이름이 enable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실행 리부팅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안 하면은 엄청 많은 개수가 나온다는 거 알죠? 이거 안 하면. 그래서 항상 이 http라는 이 글자가 들어간 것만 이렇게 캡처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내부에서는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액티브. 이렇게 해놓고. 자, 192, 168, 10.35.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하고 다르죠?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 설치 아파치 이제 이 아파치라는 건데 아파치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져요. 테스트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파일을 이제 만들면 돼요. 처음 설치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게 설치된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내려놓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PC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 그 리눅스에서 말고 이제 PC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죠. PC에서 접속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새로 고침 이렇게 해도 여전히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 내부에서는 내가 지금 내 서버에서 브라우저를 떼어가지고 내 거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는데 외부에서는 지금 현재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서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화벽을 풀어줘야 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허용해주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령으로 해볼게요. 명령으로 쭉 할 텐데 먼저 이 그림을 GUI로 먼저 보여주고 하진 않고 보여만 줄게요. 자, firewall config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GUI 화면이 뜨죠. 이게 이제 방화벽에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 방화벽 설정할 때는 현재 런타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머넌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서비스에서 쭉 오면 HTTP하고 HTTPS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왜냐면 HTTP는 일반적으로 그 웹 통신하는 거고 HTTP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큐리티하게 HTTP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체크를 해주고 예를 들어 둘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릴로드 해주면 여기 퍼머넌트에 설정된 게 런타임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명령으로 직접 해볼게요. 자, firewall cmd 명령어를 익숙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로 한다? 퍼머넌트로 하겠다. 어떤 걸 한다? add 해서 서비스를 한다. 어떤 거? HTTP라는 이 서비스를 등록을 하겠다.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success 떴죠. 똑같이 해주는데 이제 HTTPS예요. 해주면 이제 HTTPS라는 서비스도 허용을 해주겠다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머넌트에
두 개가 등록이 됐으니까 이거를 런타임으로 지금 이거는 리부팅 할 때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영을 하고 싶으면 리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커맨드 해놓고 리로드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이 퍼머넌트 있는 걸 불러와서 런타임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컨피그를 한번 불러보면 우리가 이 런타임 퍼머넌트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쭉 가면 HTTP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아직 있죠. 또 아까 리로드 했으니까 런타임에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아직 있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했던 것처럼 GUI를 해서 체크를 해도 되고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해서 해도 되는데 가급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GUI가 안 되는 곳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화벽도 열어줬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는 계속 새로 고침을 해도 여전히 잘 될 거예요.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PC에서 이제 서버로 한번 가볼까요? PC에서 이제 PC는 이 서버가 아닌 다른 컴퓨터죠.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떴어요. 이게 되는 거죠. HTTP 아파치 서버가 잘 설치가 됐고 테스트 페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 설치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설정 파일을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서 그래서 vi etc에 httpd에 config에 httpd.conf라는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로 가보면 다 샵처리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없어 보이는데 쭉 가다 보면 아래 내려가다 보면 여기 서버 루트가 보이죠? etc 밑에 httpd 여기가 아파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아파치는 몇 번을 그 아파치예요. 이 패키지 이름이 아파치는 몇 번 포트를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다. 80번 포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브라우저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80번 포트로 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 값이에요. 80번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80번 포트를 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포트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80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안 붙여줘도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여기다가 80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100번 포트로 요청을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럼 100번 포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아파치가 기다리고 있는 이 포트하고 다르죠. 100번 포트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청은 100번으로 갔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접속이 연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안 적어주면 80번 적어줘도 되는데 똑같이 80번을 하게 되면 안 적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80번에서 응답을 해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나중에 조금 뒷부분에서 이제 심화 과정에 가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모듈 추가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액세스 할 때 유저와 그룹이 전부 다 아파치인 경우에는 이제 이 아파치 프로그램이 아파치라는 패키지가 자기 파일로 인식을 하고 이제 액세스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액세스를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각각의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많을 텐데 액세스를 허용해 줄지 말지 어떤 식의 조건을 다룰지에 대한 사양들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만 그냥 체크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다큐멘트 루트가 있죠. 다큐멘트 루트가 여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건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도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 나오는 요 태그가 나오는 데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옵션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트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렉토리 인덱스에서 초기 파일이 무엇인지 어떤 이름인지 index.html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똑같이 이 파일로는 어떤 액세스 권한을 줄 건지 등등등 나와 있고, 끝에까지 한번 쭉 가보면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각각의 디렉토리 또는 모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옵션을 줄 건지. 네, 여기가 끝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특별하게 고칠 건 없어요.